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부 사례와 스킬 관련된 진행을 맡은 여성 리더 네트워크 WEB의 홍반디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우리 농업회사법인 밭의 문은주 코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칭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용한 대화 모델, 스마트 모델까지 앞선 시간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문은주 코치께서 코칭 리더십이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직접 사례를 통해서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문은주 코치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고민하는 문은주 코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우리 홍반디 부장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농업회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품종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농작물을 가지고 저희만의 또 재치 있는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지금 혹시 춘천 감자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는데 아쉽게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저희 고객이 아직 이렇게 많은데요. 저희 감자랑 똑같이 생긴 춘천 감자빵으로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과 같이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가치에 공감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춘천의 감자밭하고 의왕의 더 밭하고 얼마 전 오픈한 강릉의 콩밭까지 총 3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법인화 한지 2년차 스타트업이거든요. 되게 춘천의 작은 기업인데도 약 200명의 크루들과 함께 빠르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창업 지원하고 또 시민교육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합류를 할 때 신사업 개발 부서로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요. 뜬금없이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은주님 이 강점 코치 양성 과정이란 게 있대. 요거 좀 들어봐. 코칭이 뭐야? 하고 보내셨다가 그때부터 코칭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요. 바로 코칭 자격을 따고 지금은 1호 사내 코치가 되어서 인사팀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의왕에는 한번 꼭 방문해 봐야겠네요. 근데 우리 코치님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코치를 하신 게 아니라 신사업 개발이라는 직무를 하시다가 전환을 하신 거네요. 네. 정말 과감한 도전이신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과감한 도전이죠, 사실. 왜냐하면 신사업 개발을 한다는 거는 빠르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하다가 코치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뭘 먼저 해보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충분히 성찰할 수 있도록 여유도 보여줘야 되고 또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여백을 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포지션 전환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코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셀프 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로 할 만큼 코치로서의 전환에 대해서는 진짜 과감한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다행히 또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반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지금은 코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치로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실천하신 걸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실천도 잘 되고 있는 조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 코치님 지금 실제 조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인사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인사팀 이름이 A&D라고 합니다. 보통 컬처 앤 디벨롭먼트인데 저희는 농업회사니까 에그리컬처 앤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코치로서는 조직의 코칭 문화를 또 도입하고 있고 직급별 그룹 코칭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내 코치이고요. 근데 이 인사팀의 리더로서 조직의 방향성들을 확인하고 또 조직의 온라인하기도 하고 각종 인사 정책과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리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리더형 코치이자 코치형 리더 이 두 가지를 목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사팀 A&D 팀에서 코치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코칭 리더십 실제 실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저는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한다면 인간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혹시 우리
반디 부장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시나요? 네, 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네. 아, 그쵸. 사람이 아름답죠. 이 코칭에서는 사람이 왜 아름다운지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다 누구나 온전하고 또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고 창의적인 존재라고 보는 게 코칭의 인간관인데요. 조직에서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막 내가 교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온전하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한 전문가고 환경만 잘 조성이 된다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부터가 이 코칭 리더십을 갖추는 데는 가장 중요한 시선인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되는 것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온전한 인정 그리고 모두에게 답이 있다라는 그런 신뢰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앞으로 저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너무 좋은데요. 코칭 리더십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또 다른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앞에서 사실 되게 좋은 대화 모델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스마트 모델도 있었고 그로우 모델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대화 모델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사실 요거 4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청, 질문, 피드백, 인정. 저는 오늘 요 4가지를 조금 사례와 함께 엮어가지고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2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경청, 질문, 피드백, 인정, 경질, 피인인 것 같네요. 경질 피인. 네.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경청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리더분들이 경청 기본이지, 나 진짜 경청 잘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경청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뭐 각종 그라운드 룰을 하다 보면 경청에 대한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사실 모두가 생각하는 경청이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 경청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관점만으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중심의 대화구나.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게 있었고요. 저도 어디 예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네, 근데 오늘은 그 그랬구나가 그럼 왜 좋은지, 근데 그랬구나만으로 과연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경청에서 업무적으로 경청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빼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뭔가 말을 들으면 벌써 판단이 확 서잖아요. 이거 뭐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이건 것 같은데? 맞아요. 저건 것 같은데? 하고 내 생각의 필터를 씌우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그대로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린 절대 그 사람의 모든 의도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신경 쓰는 포인트는 소리를 듣는 것만이 경청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는 걸 상대도 알도록 반응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경청이라는 게 업무적으로 물론 다음 단계에 뭔가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많이 쓰이지만 사실 경청을 강조할 때는 그냥 듣는 그 순간과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다 말고 벌써 탁 각이 오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효율 떨어지잖아. 그렇게 하면 다 힘들어 못해요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솔루션으로 넘어가 버리기 쉽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청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듣고 그럴 수 있겠군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적 측면도 중요하니까 정성을 들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상대의 의도를 한번 머물러 주는 거예요. 네. 내가 상대가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했다고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말하지 않은 것까지를 들은 게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처음으로 내부 채용 공모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고를 띄웠거든요. 근데 한 팀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뭔가 계속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업무 중에 나한테 왜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팀원들이 다 좀 멘붕이 되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딱 통화를 하면서 한참 듣다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저는 팀장님 부서의 크루가 이번 공고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혹시 그 부서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하고 그가 말하는 것에 어떤 욕구를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도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일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 다 준비해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팀장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가 말하는 게 그거지. 인사팀 일 잘해. 내가 뭐 언제 인사팀 뭐 못한다 그랬나? 내가 제일 또 힘이 돼주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고 장치는 꼭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어떤 업무적인 경청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경청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구나가 중요하지만 하나 더 나가서 그랬구나 우리 은주가 힘들었구나 내 도움이 필요했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정확해요. 벌써 막 힐링이 돼가지고 네. 우리 부장님이 막 감사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께서도 경청 매일매일 연습이 필요하네요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 해보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네, 저도 매일매일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코치님. 경청을 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이제 말씀 주셨어요. 제가 먼저 아까 배운 거대로 하면 네. 들어줄 때 편견을 갖지 마라. 네. 그렇죠. 그리고 말하지 않은 것도 이해해줘라.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봐줘라. 이런 게 있는데요. 혹시 또 하나 또 팁 조금만 더 추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세 가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리더분들께서 내가 이미 많이 전문가고 또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다 보니까 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판단하죠. 힘든데 네, 그것만 잘 지키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분들이 다 그 각자의 전문가고 또 더 많은 창의성과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을 네. 하고 보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는 것은 그랬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들은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충분히 그분이 내가 알아들었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를 머물러 주시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스탑 앤 인정. 너무 꼭 실천하겠습니다. 네, 경청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게 경질피인 두 번째이죠. 질문입니다. 질문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네, 경질피인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쏙쏙 와닿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질문의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업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의 목적이 시험이고 정답 맞추기 위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하. 늘 우리가 대표님이 와가지고 은주님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대표님 생각을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걸 좋아하시나? 저걸 좋아하시나? 이걸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업무적으로 코칭 리더십을 할 때는 내 생각을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또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시너지와 잠재력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이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더 나은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꼭 유의하겠습니다. 한 번은 지난주에 저희가 점심을 먹는데 팀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른 지시를 하시는 대표님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홍관디 부장님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일단 점심을 먹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점심 먹고 커피 먹으러 가서 근데 제 생각은 좀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두 가지를 다 치는 거요. 네. 이건 진짜 어떤 사회생활의 짬바에서 나오는 프로의 향기인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 팀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 주변에 다 사실 대표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돼서 나온 얘기인데 대표님들은 막 굳이 반대 의견을 말씀하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있겠죠. 따르기를 그쵸, 바란다. 근데 저희도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그 대표들이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만 고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저보다 잠재력이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만 고용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 고집할 거 없이 물어보는 게 더 이득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오픈 마인드를 가지셨네요. 오픈 마인드기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질문들이 그런 취지에서 사용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말을 요약해 보자면 좋은 질문을 하는 리더에게는 유능한 인재가 따를 것이고 또 좋은 피드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와, 꿈보다 해석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딱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활용하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질문이 우리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시도를 막 했는데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사실 되게 다들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 네.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까지 물어봐야 되나요? 이거 왜 흰색으로 하셨어요?를 물어봐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보통의 스타트업들에서 질문을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게 질문의 시기와 방향 또 어떤 시기에 누가 누구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젝트나 업무를 시작할 때는 윗방향으로 주로 질문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실행 단계에 있을 때는 아랫방향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시작할 때는 그 목적과 또 배경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주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저희 팀원들의 기획 훈련을 위해서 또 팀원에게 한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부서인가요? 우리가 조직에서 기대받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럼 이 프로젝트로는 어떤 효과를 내야 되나요?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들을 사실 거의 모든 업무에 저희는 스타트단에서 쓰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전문적인 답변들을 준비해 와 주셔서 온라인이 되게 잘 되고 쉬운 것 같아요. 이것도 한 가지 예로 보시면 이 프로젝트 업무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얻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하고 있는 우리 팀은 어떤 부서예요? 하고 늘 또 물어보는 거고요. 네. 여기 단에서 사실 윗단하고 어느 정도 생각 일치가 잘 되고 협의가 잘 되면은 밑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실무자들의 자율과 그 권한이 늘어나고 그 책임 범위가 늘어나면서 더 효과성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많이 발휘하게 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요것도 또 윗방향으로서 제가 질문했더니 팀원이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또 이 프로젝트가 의미가 뭐고 우리 부서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조직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고 하는 질문들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희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렸던 건데 콜라보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또 고민을 하고 계셔가지고 성찰을 돕고 또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콜라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전략들을 세웠나요? 근데 왜 고민하시나요? 또 어떤 리스크가 생길까요? 하는 것들을 쭉 뽑은 거고요. 이렇게만 했는데도 대표님께서 사실 너무 잘 또 생각 정리해 주시고 내 고민은 결국 이런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딱 내려주시니까 업무가 그 다음에 너무 순조롭게 진행됐고 모든 조직원들이 다 이해하기가 쉬워가지고 굳이 일일이 컨펌하거나 또 확인하지 않아도 각자의 재능대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역시 코칭 고마워 최고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코칭 역시 막강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대표님의 마음까지도 휘젓는 네. 우리 코칭 리더십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앞단에서 많이 온라인이 되고 나면은 뒤에서는 거의 확인할 게 없어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주로 확인을 하고요. 성과 지표가 뭡니까? 언제까지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거 확인 받으실 거예요? 예상되는 장애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는 질문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되게 신경 쓰는 거는 질문으로 되게 많은 업무들을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건 사실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정성과 또 호기심 어린 질문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나는 업무를 명확하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거 나한테 업무 일은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 질문이라는 문화가 성찰을 돕는 소통과 관계의 방식이라는 걸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원들과 하는 건데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이라도 1일 1질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개개인의 어떤 존재와 가치와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묻고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루에 하나만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은 성찰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각자의 서로에 대해서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업무 협조율도 되게 올라가고 조직 분위기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조직 차원에서도 사실 이 질문이라는 문화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처음 입사했을 때 온보딩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워크숍에서도 또 심지어 저희는 회의를 할 때에도 질문으로 최대한 많은 걸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구성원들이 이젠 질문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을 하는 생각의 힘이 많이 길러질 것 같아요. 코치님 정말 그 농업회사 법인 밭에서 굉장히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세 번째죠.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사실 피드백은 앞단에 설명드렸던 질문으로 거의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보통 피드백 하면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상사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그런 거 많이 쓰시나 봐요. 아, 저는 당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돼요. 네. 저도 이전 직장에 있을 때 피드백 하면은 아니 뭐 단어를 이렇게 썼어. 이 단어로 고쳐. 그리고 아니면 자간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맞아요. 이거는 이때 하는 게 아니라 3시 해야지. 막 이런 것들을 빨간 펜처럼 당하기도 하고요. 막 되게 추상적인 피드백을 당해서 아니 왜 갑질을 하고 그래? 갑질이 뭐지? 막 이런 네. 추상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코칭 리더십을 배우고 나서 피드백이란 걸 보니까 피드백은 결국에는 목표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더라고요. 우리가 목표대로 했는지, 얼마나 달랐는지. 그래서 질문으로 이 피드백 과정까지 다 가능하다는 걸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피드백을 다들 이렇게 구구절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빠르게 또 더 효과적이게 하는 포인트들을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주로 3가지 포인트에서 피드백에 질문을 쓰는데요. 첫 번째가 기획안 컨펌할 때입니다. 쓰는 질문들은 앞단에서 이제 소개드렸던 것과 비슷하지만 기획안을 갖고 왔을 때 이게 그 배경과 목적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에 맞는지를 질문만 던져요. 네. 그럼 알아서 다 하고 셀프 피드백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게 제가 사실 피드백을 구구절절 하려고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건 보통 리더분들이 한 10개 고치라고 말하고 싶은데 좀 관계가 틀어지거나 위축될까 봐 2-3개만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도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한테 이걸 물어보면 15개씩 갖고 와요. 아, 본인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15개씩 스스로 갖고 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리더가 막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면 사실 아무리 그래도 좀 속이 상한데 그렇죠. 스스로 쭉 하고 나서 리더는 맨날 그래도 괜찮아 많이 노력했네 하고 격려해주고 잘하잖아 하고 인정해주고 또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하고 도움을 주고 하니까 리더는 그냥 다 좋은 사람. 야 우리 코치님은 되게 예언자다. 늘 항상 도와준다. 이렇게 돼서 사실 리더 여러분들께서 질문으로 피드백하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또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내 평판에도 좋다. 이런 꿀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네요. 좋은 질문을 통한 피드백,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리더처럼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에도 굉장히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 팀원도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코칭 받으면 가진 재능을 잘 쓸 수 있도록 맞춰지는 느낌. 사실 자기 피드백 받은 건데. 대단하네요. 이렇게 네. 결과가 나오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하는 거고 두 번째 피드백 질문 쓰는 사례가 실행한 후에 회고할 때 저는 씁니다. 그래서 회고했을 때 우리가 원래 어떤 목적대로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어떤 거 생각대로 됐어요? 생각대로 안 된 건 뭐예요? 그래서 뭐 배우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는 걸 꼭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럼 1차, 2차를 사실 막 또 구구절절 할 거 없이 담당자들이 열심히 피드백해주고 리더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 주면 인기 만점.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형 피드백을 쓰는 게 개인의 성장을 돌아볼 때도 저는 질문형 피드백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또 때로는 찾아오는 팀원들이 있으면 가끔 티타임 가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조직에서의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어떤 것 얼마나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어려웠고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가에도 질문형 피드백을 씁니다. 네. 지금까지만 들었는데 3단계만 들었는데도 벌써 뭔가 제가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죠. 경질 피인 마지막 단계 인정입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은 댓글에서도 코칭 문화가 실현된 조직 문화의 실사례가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만드는 게 또 인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정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 인정을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워크숍을 할 때나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 인정과 존중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을 해드려요. 인정은 우리는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거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했을 때 아, 너 생각이 틀렸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랬구나. 아, 아, 너 그렇구나. 네. 근데 존중과 칭찬은 그걸 긍정하고 긍정을 또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좋다. 너 좋은 애구나라고 표현해 주는 것까지가 존중과 칭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인정을 또 잘 업무 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공유를 드리자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신뢰와 인정이. 그래서 사실 모든 순간에 다 쓰고 있고요. 제가 앞단에 그 사례 몇 개 넣은 거에도 있지만 피드백을 할 때나 질문을 할 때도 저는 앞에 꼭 인정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런 건 되게 좋네요 하고 또 피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평소에 작은 고민의 포인트,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고민하셨네요? 하는 것들도 짚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업무에 뭔가 끝났을 때 인정이나 회고를 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쉬운데요. 결과뿐 아니라 그가 했던 노력, 그리고 그의 성품, 그리고 어떤 그가 하고자 했던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쓰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각각 배경과 필요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또 뭘 해주시고 뭐를 어떻게 표현해 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고민하신 포인트들을 느꼈다. 또 어떤 시도라고 보여졌다. 이렇게 구체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려워하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충분히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런 점은 어떤 점 때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또 이런 노력들과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다고까지 알아들이는 편입니다. 네. 사실 개인적 측면을 떠나서도 또 조직의 코치로서 저희는 조직 문화에서도 인정을 되게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이한 제도가 마음밭의 룰이라는 걸 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왔을 때나 저희가 리보딩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할 때 저희는 마음밭의 룰을 꼭 하고요. 내가 살아온 가치관을 마음밭이라고 하고 또 그것의 규칙이 뭔지를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밭에 놀러와서 나를 존중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이게 마음밭의 룰이에요. 네. 다양한 예시들이 있는데 맥락이 없어도 되고 좀 저는 표정과 마음이 다른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격려와 칭찬 한마디로 굿바이 인사를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 저는 정답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마세요. 또는 사적인 바운더리 침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밭의 룰에 대해서 정의하고 표현하고 또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가장 첫 단계에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먼저 인정을 받았는데 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실 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도 누군가와 협업하거나 인정과 존중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심지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또 스스로가 인정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신규 입사자 온보딩 끝나고 나니까 입사 채용했던 포지션하고 달라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고 속에 깊은 것들을 다 알고 보니까 나는 사실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 주시는 분들이 많고 조직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조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와, 여기까지 벌써 네. 4가지 스킬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 마지막 인정은 또 앞선 1부에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모델 중에서 트러스트와도 관련이 또 있고요. 굉장히 이 인정, 트러스트 굉장히 중요하구나, 코칭의 기본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치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코칭 리더십을 스스로도 잘 실천하시고 조직에도 많이 안착시키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원동력 혹은 이렇게 잘하실 수 있었던 배경 그리고 코치님만의 강점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잘하실 수 있었나요?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또 이렇게 촌철살인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라고 고래 얘기 나오는 그쵸? 이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영우 거의 회사에서 문영우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코치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표하시기도 했어요. 선천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코칭을 하냐, 또 어떻게 조직 문화라는 걸 이해하고 만드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게 저한테는 약점이자 되게 강점이더라고요. 저는 피부로 느끼고 남들처럼 자연스럽게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학습했거든요. 사람이 표정을 저렇게 지을 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이 어떨 때는 눈썹이 올라가는구나.
또 어떤 때는 또 마음에 이렇게 말의 쉼표가 느려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을 볼 때에 많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좀 인지가 되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로 풀어내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각자의 그 개별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었고 또 자폐 스펙트럼이 가지는 뇌파 양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갤럽 강점 검사를 했을 땐 제가 사고 영역이 되게 도드라져요. 그 인지된 정보들을 잘 구성하고 또 재조합해서 시스템 만드는 것에 강하다 보니까 배운 것들을 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으로 구축해낼 수 있었던 게 제 강점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코치님의 이런 타고난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 능력도 물론 있으시지만 후천적인 노력 또 본인의 강점을 찾아서 개발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 코치님을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고 많이 또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례를 소개해 주신 문은주 코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아셨죠? 경질 빈 경청 질문 피드백 인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실천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3부에서는 강점 개발과 관련돼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